안녕하세요. 따뜻따뜻의 자투리 공부방입니다. 자, 오늘 배우실 내용은요. 6학년 2학기 2단원 비례식과 비례배분 5번째 시간 비례식의 성질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는 비의 성질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이번에는 비례식의 성질입니다. 비례식의 성질도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자, 비례식의 성질을 알아보기 위해서 비례식을 제가 하나 가지고 왔어요. 5대 15는 2대 6. 자, 이 비례식이 정말 성립하느냐 안 성립하느냐는 우리가 전항과 호항에 어떻게 있는지를 보셔도 되고요. 이 각각 이 앞에 있는 비와 뒤에 있는 비의 비율로 따져 보셔도 돼요. 자, 5 같은 경우는 5에다가 얼마를 곱해서 2를 나올 수 있는지 잘 몰라요. 우리가 쉽게 구할 수가 없죠. 이건 분수값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한눈에 구할 수는 없어요. 그러면 앞에 있는 비의 비율도 구해보고요. 뒤에 있는 비의 비율도 따로따로 구해보시면 되는데요. 자, 5대 15 같은 경우는 분모로 고치면 비율로 고치면 15분의 5가 되죠. 자, 이것은 기하분수로 고치면 5로 약분되기 때문에 3분의 1이 되고요. 자, 2대 6도 마찬가지로요. 비율로 고치면 6분의 2가 돼서 기하분수로 고쳐주시면 3분의 1이 돼요. 자, 그러면 두 비의 비율이 각각 3분의 1씩 같으므로 이 비례식은 제대로 된 맞는 비례식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이 비율이 다르면요. 이것은 비례식을 성립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을 먼저 주의하셔야 되고요. 자, 이 비례식을 보면요. 어떤 특징이 하나 더 있는지 알 수 있냐면요. 비례식에서는 여기 가운데 있는 얘네들을 내항 그리고 바깥에 있는 것을 외항이라고 한다고 제가 앞 시간에 바로 앞 시간 말고 비례식을 처음 배울 때 설명을 해드렸어요. 자, 그럼 내항끼리 우리가 한번 곱해봅시다. 내항끼리 한번 곱하면 15 곱하기 2는 어때요? 30이 되죠. 그리고 바깥에 있는 외항끼리 곱해도 마찬가지로 30이 돼요. 이것은 이 비례식만 그런 것이 아니고요. 다른 비례식도 마찬가지예요. 1대 2는 2대 4 이렇게 전항과 후항에다가 각각 2씩 곱한 다른 비를 가지고 왔어요. 자, 그러면 내항끼리 한번 곱해보세요. 2 곱하기 2는 4 그리고 외항끼리 한번 곱해보세요. 1 곱하기 4는 4 어때요 여러분? 두 개의 곱셈의 값이 똑같죠. 자, 그래서 외항의 곱 30 내항의 곱 30 자, 이렇게 해서 비례식에서는 외항의 곱과 내항의 곱이 같구나 라는 아주 중요한 성질을 알아낼 수 있어요. 자, 이 성질을 왜 배우느냐? 도대체 왜 배우느냐? 어떤 문제를 위해서 배우는지는 다음 내용을 통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그 성질을 도대체 왜 배우는지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 여기 갖고 왔어요. 자, 비례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모르는 항을 구할 거예요. 모르는 항. 모르는 항이라는 것은 빈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외항의 곱과 내항의 곱을 나타내기라고 하고요. 처음에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나타낸 곱을 등식으로 나타내고요. 등식에서 모르는 값을 구합니다. 자, 이렇게 말로 설명하면 이해하실 수 있나요? 말로 설명해서 이해하신 분들은 천재,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평범하신 분들이에요. 당연히 수학은 말로 배우는 공부가 아니죠. 수학은 직접 해보는 공부예요. 자, 3대 5는 12대 별표라고 돼 있어요. 자, 3대 5는 12대 별표. 자, 앞에 3대 5는 아는데 얘는 별표라서 비의 값을 구할 수가 없어요. 그럴 때는 내항의 곱과 외항의 곱이 같다라는 성질을 이용해서 풀면 아주 쉽게, 손쉽게 푸실 수 있는데요. 자, 내항이 얘네들이고 외항이 여기 바깥에 있는 애들이잖아요. 그럼 외항의 곱은 이 3하고 별하고 곱해야 되기 때문에 3 곱하기 별 이렇게 외항의 곱을 나타내고요. 내항의 곱은 5하고 12죠. 그럼 12를 여기다가 써주시면 되고요. 5 곱하기 12 하면 내항의 곱이 된 거예요. 그럼 여기 첫 번째를 완성하신 거예요. 외항의 곱과 내항의 곱을 나타내기 이렇게 나타내라는 말이에요. 계산도 필요 없고 그냥 내항이 뭔지 외항이 뭔지만 아시면 충분히 식을 쓰실 수 있죠. 자, 외항의 곱은 내항의 곱과 어떻다고 했죠? 같다라고 했어요. 우리가 좀 전에 배운 성질인데요. 외항의 곱은 내항의 곱과 같기 때문에 여기 가운데 어때요? 등호가 들어왔죠. 등호가 들어있는
등식으로 나타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요거까지 완성. 자, 그러니까 외항의 곱은 3 곱하기 별이잖아요. 3 곱하기 별은 내항의 곱 5 곱하기 15와 같다라고 이렇게 등식으로 나타낼 수 있는 거고요. 두 번째까지 우리가 퀘스트를 완료했습니다. 자, 이번에 그러면 이제 3번, 세 번째, 등식에서 모르는 값 구하기. 자, 요 식을 가지고 모르는 값을 구하시면 되는데요. 이것은 너무 쉬워요. 자, 얘네 둘이 먼저 계산을 하세요. 숫자가 완성되어 있기 때문에 5 곱하기 12가 얼마죠? 5 곱하기 12가 60이에요, 여러분. 자, 그러면 즉 3 곱하기 별표가 60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3 곱하기 별은 60이다. 자, 그러면 별은 어떻게 구하면 될까요? 60에서 3을 나누어 주셔야 됩니다. 그 별은 20이 된다는 거 우리가 손쉽게 알아낼 수 있고요. 우리가 문제를 통해서 한번 직접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제가 원래 문제풀이 강의는 항상 나중에 따로 해드리는데 여기는 중요한 거기 때문에 짚고 넘어가셔야 돼서 문제 풀어봅시다. 한번 가지고 왔어요. 자, 1.2 대 5는 기억 대 20. 자, 뭔가 여기 소수도 있고 뭔가 막 마음에 안 들어. 그죠? 자,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일단은 여기 소수를 자연수로 고쳐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그냥 바로 계산하셔도 돼요. 일단은 그냥 한번 계산해볼까요? 자, 내항의 곱과 외항의 곱으로 첫 번째 나타내셔야 돼요. 내항끼리 곱하면 5 곱하기 기억이죠. 5 곱하기 기억은 외항의 곱 1.2 곱하기 20. 자, 이렇게 나타내셔도 돼요. 자, 얘를 간단한 자연수의 비로 먼저 고치신 다음에 하셔도 되지만 1.2하고 20하고 곱하면 뭐가 없어질까요? 힌트, 뭐가 없어질까요? 소수점이 없어지죠. 왜냐면 여기 0이 하나 있기 때문에 요 0 때문에 여기 소수점을 곱하면 반드시 없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얘를 자연수의 비를 고치지 않으셔도 계산이 가능하십니다. 자, 그러면 오른쪽만 계산할 수 있겠죠. 오른쪽, 왼쪽은 모르니까 오른쪽만 계산하면요. 1.2 곱하기 20 그러면 12 곱하기 2가 24잖아요. 그리고 여기 소수점 0이 하나 있기 때문에 소수점 한 칸 없어지면 됩니다. 그러면 24고요. 그러면 5 곱하기 기억이 24라는 거예요. 그럼 기억은 어떻게 구하면 될까요? 기억은 24 나누기 5 하시면 되죠. 24 나누기 5. 자, 24 나누기 5 어떻게 하는지 다 배우셨죠? 24 나누기 5는 어떻게 하면 된다? 나누기 뒤에 있는 게 분모로 내려간다. 5분의 24. 자, 5분의 24는 어떻게 나타내야 될까요? 대분수로 나타내셔야 돼요. 자, 4와 5분의 4 이렇게 나타내셔도 되고요. 얘를 소수로 4.8 이렇게 나타내셔도 됩니다. 자, 여러분 분수를 소수로 나타내고 소수를 분수로 나타내는 거 빨리빨리 안 되신 분들은 이 전학년 것도 내용을 보셔야 돼요. 제가 5학년 2학기 내용에서 분수를 소수로 고치는 거 해드렸어요. 소수를 분수로 고치는 것도 해드렸고요. 한번 찾아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할게요. 여기 빈칸 모르는 항이 있을 때 내항의 곱과 외항의 곱은 같다. 요 성질 이용해서 푼다는 거 잘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하셨어요.